내가 최대한 니네 시간 나중에 변동되거나 막 그럴 때 우리 없게끔 변동할 수 있게끔 내가 어떻게든 이번에는 그냥 그냥 시작하는 거 2시간, 2시간, 4시간이니까 좀 토요일 날이니까 어떻게 해보고 할게요. 자,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자. 대칭 차집합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대칭 차집합은 여기 부분을 나타내는 거라고 배웠죠. 이게 대칭 차집합이에요. 자, 그래서 대칭 차집합을 표현하는 걸 두 개, 물론 세 개, 네 개 더 있긴 한데, 자, 첫 번째 합집합에서 어떻게 하는 거다? 교집합을 하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근데 좀 전에 우리가 보았듯이 차집합은 뭐로 바꿔줄 수 있어요? 생각해. 차집합은 뭐로 바꿔줄 수 있어요?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이 표현도 되고 이 표현도 되고. 눈에 익혀놔야 돼요. 그래야지 보이는 거야. 다시. 이렇게도 가능해요. A 차집합 B. 그게 이거고요. B 차집합 A. 그것이 이것이에요. 그 둘을 합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자, 이게 다 대칭 차집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그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이에요. 여집합.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이 빨간색 부분 대칭 차집합이 여집합이라고 해요. 자, 보시면요. 연산으로는 여기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집합, 합집합. 그러니까 지금 뭐야?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합치면 돼요. A 급 B 합집합. 뭐예요? 이거 뭐예요? A, 하, B의 바깥쪽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집중하라고 그랬다. 또 A 차집합 B 이거죠. 그것의 바깥쪽과 그것의 바깥쪽. 다음 B 차집합 A B에서 A를 빼 나머지 흰색의 여집합의 공통부분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줄 수 있죠. 얘가 빨간색 부분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근데 얘도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되고요. 얘가 갖는 성질들을 정리를 안 해도 돼. 이제 요거 정도만 조금 눈으로 빠르게 그냥 외워버릴게요. 자, A 연산 B는 B 연산 A하고 같으면 요한법 수동을 겁니다. A 연산 A는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는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A와 A의 대칭 차집합을 생각합니다. A와 A의 대칭 차집합은 뭐야? A와 A의 대칭 차집합. A에서 A 빼고 공집합. A에서 A 빼고 공집합. 그것은 집합. 이게 대칭 차집합이잖아. 자, 그러니까 공집합이에요. 공집합의 여집합이.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의 여집합 틀리네. 자, 문제 연습해 봅시다. 위에 보면 아시겠지만 A. 아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니까 대칭 차집합이 여집합이야. A.
합니까? A. 합, 공집합. 그래서 A야. 얘의 여집합이야. 그래서 A의 여집합. 정답 3번. 정답 1번. 정답 3번. 틀린 거 보세요. 공집합. A의 여집합. A의 여집합. 그것의 여집합. 그래서 A가 1번이 틀렸어요. 1번이 정답이에요. 1번입니다. 선생님도 이렇게 다 연산해요. 영어 처리하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이것도 쉽게 해보실 때고요. 이거 나도 한번 보자. A 차집합 A의 여집합. A의 여집합 차집합 A. 이게 대칭 차집합이거든. 뭐야? 공집합이죠. 공집합의 뭐야? A에서 A의 여집합에서 이거 A가 B야. A의 여집합에서 A 뺐어. 교집합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가 돼? 전체 집합이죠. 그러니까 대칭 차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기 때문에 뭐야 나 마이크도 안 켜고 전체 집합이 대칭 차집합이 전체 집합이기 때문에 결국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전체 집합의 여집합, 공집합 맞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그렇게 중요한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서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우리가 집합을 이렇게 해집합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집합 A는요, X가 원소인데 그 X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아이야. 집합 B는 역시나 부등식인데 어떻죠?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A야. 근데 합집합은 마이너스 3 이상이고 교집합은 마이너스 1 초과 5 이하가 되도록 하는 A와 B를 찾아주래요. 구해보도록 합시다. 예, 4x 마이너스 4.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풀려요. 자, 얘는 어떻게 해가 나오는지 아시죠?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거 우린 이미 알고 있죠. 사익 범위로 나오게 되죠. 자, 얘 해가 알파, 는영의 해가 알파랑 베타라고 치면 알파 이상 베타 이하 이런 해가 나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수직선으로 보면 됩니다. 부등식 간의 포함 관계는 무조건 수직선으로 봐요. 마이너스 1 초과예요. 근데 합집합이 마이너스 3 이상이 나오고 싶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얘랑 합쳤더니 마이너스 3부터가 추가된 거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을 끌고 온 거지.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3 이상이 합집합의 해가 됩니다. 그거 이해가 가니? 지한이 대답해. 이해가 안 가? 이해가니? 규태는? 다른 사람들 이해가니? 자, 그런데 교집합에 마이너스 1부터 5 이하가 들어간대.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래. 교집합에.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너네들은 풀 때, 선생님 등호 있고 등호 있으니까 등호 있는 쪽에 얘가 마3, 얘가 오겠네요. 요령껏 풀지 마시고요. 이거 다 등호 없는 걸로 나오는 문제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제대로 배우셔야죠. 자, 그러면 알파와 베타가 누구냐면 마이너스 3과 5예요. 그러면 얘 는영의 방정식의 두근이 마이너스 3과 5니까 마이너스 A는 두근의 합, B는 두근의 곱. 그래서 정답은 13이 되겠습니다. 이거 다들 할 줄 알죠? 요거 근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집합을 배우는 이유와 목적 중에 되게 중요한 거에 해당이 돼요, 얘가. 요거 풀어봅시다.
24번이에요. 자, A. 자, 우리가 부등식의 포함 관계를 할 때에는 미정계수가 없는 애부터 일단 처리를 합니다. 예, 인수분해가 되나 안 되나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인수분해가 되죠? 그쵸? 됐죠? 그러니까 얘는 A가 정수라고 그랬고요. 마이너스 3 뺀 게 더 작겠죠? 2A 플러스 3이 더 크겠죠?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A, 뭐로 보여? 교집합의 여집합, 교집합의 여집합, 교집합의 여집합, 교집합의 여집합, 그렇지. 마이너스가 아니라 차집합입니다. 자,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래.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A에서 B 뺐더니 남는 게 없네. 왜? A가 B의 부분집합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저 범위가 얘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부등식들 간의 포함 관계입니다. 당연히 수직선 그리시고요. 그림을 그릴 때에는 미정계수가 없는 애부터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얘가 얘 범위 안에 들어가야 돼. 나 이거 질문 되게 항상 하는 거 있거든? 너야. 자, 여기서 우리가 A의 범위를 설정해 줘야 돼요. 지금 이렇게 되는 포함 관계가 성립이 되려면 2A-3은 1보다 왼쪽에 있어야지 되거든? 그래야지 얘를 품고 있잖아. 그치? 등호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겹쳐도 돼 안 돼? 같아도 돼 안 돼? 너 찍었지? 그러면 이쪽은 4보다 2A 플러스 3이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거든?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여기 들어간다. 여기는 들어가요. A는 2 이하, A는 뭐야? 2분의 1 이상. 그런데 어때야 돼? 얘도 성립해야 되고 얘도 성립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논리관계를 계속 난 얘기를 하잖아. 논리관계로 잘 들어. 얘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하는 애는 2분의 1 이상 2 이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는 거죠. 정수 A의 개수는 2개. 1, 2. 합은 3. 4번이 정답입니다. 합은 3이니까 4번이 정답이에요. 012죠? 012입니다. 3개예요. 012. 근데 합은 3 맞습니다. 4번이 그래서 정답입니다. 자, 그 위에 보시면 이 공식 있죠? 한번 그냥 보고만 넘어가자. 자, 1번. 자, 다음 페이지에요. 유형 25. 괄호 1번 잠깐만 보세요. 이거 너네들 보니까 다 알고 있더만. 자, 합집합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빼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야. 승재야, 그럼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왜 빼는 거야? 겹치는 걸 빼서 뭐? 중복해서 세워졌으니까 라고 대답해야지. 알고 있는 것 같네. 자, NA 더하기 NB 할 때 교집합은 여기서도 세워져, 여기서도 세워져. 근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일 땐 한 번 세야 되거든? 그래서 한 번은 빼는 거죠. 똑같은 논리관계죠? 자, 근데 저거 공식 그냥 넘기면 되는 거야. 뭐 그런 것들 쉬우니까. 자, 문제 봅시다. 자, 그런데 저 공식에 연연해하지 마세요. 그럼 문제를 못 풀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집합에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 나오면 그냥 그림 그립니다. 자, 푸는 방식을 알려드려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럴 때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그림은 항상 노멀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다음. 전체 28개래. 그러면 문자 옆에다가 숫자를 갖다가 적어주세요. NA 13이래. NB 11에 옆에다 12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얘는요.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니까 A교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7개래. 그러니까 교집합을 제외한 나머지가 17개래. 그러면 교집합에는 몇 개야? 교집합은 몇 개야? 죽일까? 11개죠. 교집합을 제외한 나머지가 17개니까 어떻게 한 거야? 28. 아니 28이라고. 28이라고 여기. 28에서 17 빼면 11이잖아. 그래서 여기 11인 거죠. 그럼 여기 몇 개예요? 2개. 몇 개예요? 1개. 그럼 밖에는 몇 개예요? 14개. 따라서 전체 합이 몇 개야? 28입니다. 됐죠? 정신 차려라 너.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야? 규태. 그렇죠. 14개죠. 난 욕은 하지 않는 사람이야. 내 입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 미안하다 얘들아. 미안해. 935번 보자. 전체 집합 유에 집에서 영상을 볼 때는 항상 소리를 키우지 마시고 이어폰으로 수업을 들으세요. 혹시나 이제 소리가 새어나가서 오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전체 집합 유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전체 집합은 30, A는 17, B는 22. 뭐야 너? 아까 했던 거랑 똑같잖아. 전체 30. 그림 그리셔서 옆에다가 써주시고요. A, B 이렇게 그림 그려서 푸는 거예요. 17, 22. 이거 뭐죠? 합집합의 여집합이 6개야. 합집합의 바깥쪽에 6개, 여기가 6이죠. 그러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4개예요. A, 합, B의 원소의 개수는 24개야. 그런데 17과 22를 더했더니 39가 나오는데? 근데 합집합은 24개래. 왜 39야? 네, 교집합이 중복했으니까. 따라서 39에서 24를 뺀 15가 되는 거죠. 중복해서 세워져서 39가 된 거니까. 자, 그러면 15니까 2고요, 7이고요. 합해 보니까 24가 나오는 게 맞죠? 다 그래요. 이거 쉬울 거야. 자, 그래서 집합 2개짜리 문제 어떻게 푸나 봅시다. 36명의 학생에게 수학과 영어 2가지 숙제를 내주었다. 그럼 교수는 둘 다 안 하겠네요. 아, 미안해. 숙제 하긴 하지. 둘 다 10문제씩 빼고 외우겠네요. 자, 수학 숙제를 한 학생, 착한 학생들이 28명. 영어 숙제를 한 학생이 32명. 둘 중 어느 것도 하지 않은 학생이 3명이에요. 36명이에요, 전체가. 똑같아요. A집합, B집합으로 안 했다 뿐이지. 그냥 수학 숙제, 동그라미. 영어 숙제, 동그라미. 전체 36명. 수학 숙제 28명. 영어 숙제 32명. 어느 것도 하지 않은 똥멍충이들 3명. 합집합이 33이에요. 합집합이 33이죠. 여기가 3이니까, 바깥쪽에 3이니까. 그런데 28, 32 더하니까 60이네요. 둘이 더하면 60인데? 근데 합집합 33이래. 무슨 얘기예요? 27명, 즉 교집합이
중복됐기 때문에 60이 된 거다. 그래서 여기는 1이죠. 여기는 5죠. 자, 두 가지 숙제를 모두 한 착하고 참한 모범생 학생들은 그래서 27명입니다. 27명에 들어가세요. 저기 3명에 들어가지 마세요. 뜨끔뜨끔 하고 있는 인간이 있을 거야. 자, 어떤 반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배구 동아리, 농구 동아리 중 어떤 동아리를 선택할지 조사하였더니 야, 중학교도 동아리 있니? 아, 요즘에 중학교도 동아리 있구나. 너 무슨 동아리니? 하나씩 하니? 2개씩 하니? 하나?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2개 해요. 2개. 하나는 기존 동아리 들어가고 두 번째는 뭐 이렇게 뭐 자율형으로 해서 뭐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마법 동아리 들어가지 마세요. 만화 동아리 들어가지 마세요. 쓰잘데기 없는 거 들어가지 마세요. 아,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도 되는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얘기하고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니네들이 좀 능동적인 참여와 뭔가를 했다라는 게 기록상으로 남게끔 활동을 하면 돼. 마법 동아리 들어가서 마술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법을 연습하여 세계 마법 대회에 나가서 마법사가 되었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스토리가 될 수 있는 활동들을 하세요. 아, 마술사죠? 마법사가 아니라 마법사는 닥터 스트레인지지. 자, 어쨌든 배구 동아리를 선택한 학생 17명, 농구 동아리 15명, 두 동아리 모두 선택한 학생이 5명, 두 동아리 모두 선택하지 않은 배구 동아리, 농구 동아리, 조 동아리 전체 40명입니다. 농구 몇 명? 15명. 배구 17명. 두 동아리를 모두 선택한 학생 5명. 여기 10명, 여기 12명. 합집합이 27명. 밖에 13명. 따라서 두 동아리를 모두 선택하지 않은 학생 13명이요. 뭐야? 여기서 너희들이 공부해야 되는 게 있는데 집합 3개짜리 어디 갔나? 1등급에 있나 보다. 아, 새 집합은 유형 31로 빠져 있구나. 유형 3개짜리는 저쪽에 빠져 있으니까 할 거고요. 951번. 이게 좀 중요하죠. 최대값과 최소값. 자, 전체 집합 위에 두 부분 집합. 전체 집합이 36. A 집합 22. B 집합 18. 자, 교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여기 교집합. 자, 그러면은 교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인데 지안아, 여기 교집합이 최대가 되려면은 몇 개까지 가능하니? 잘 알고 있네. 무슨 얘기예요? B집합에 있는 모든 애들이 얘가 22개, 더 크죠, 숫자가.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죠. 따라서 교집합의 최대값은 18이 돼요. 자, 그러면 교집합이 18개면 합집합은 22개가 되죠. 그쵸? 그래서 그때 합집합은 22이 돼요. 그럼 교집합이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될까? 얘네들이 벌어져야 되는 거야. 겹치는 부분이 적어져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럼 겹치는 부분이 여기 교집합이 적어지면
얘네 둘의 합집합이 36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더하면 40이거든. 교집합의 최소는 4입니다. 교집합이 4가 되면 여기는 18이 되고 여기는 14가 돼서 얘를 더해주면은 36이 돼요. 아, 저거 물 빠지는 소리야. 기계에서 펌프질하는 소리야. 신경이 거슬려도. 자, 그럼 합집합이 얼마가 돼요? 36이 돼요. 자, 그럼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교집합과 합집합은 무슨 관계지? 교집합이 크면 합집합은 가장 작은 거야. 교집합이 최소로 작으면 합집합은 최대로 큰 거야. 교집합과 합집합은 서로 반비례 관계예요. 그 관계라는 것을 이해를 하세요. (955번) 다들 풀 수 있을 텐데 넘어갈게. 자, 집합 3개짜리 공식 눈여겨 봐놓으세요. 이거 눈여겨 봐놓으시면 되는 거죠. 자, 앞에 보시고요. 아, 전체. 자, 보세요. NA. 자, A집합의 원소의 개수는요. 이것을 해당하는 부분의 원소의 개수라고 볼게요. 각각의 원소의 개수들이에요. 자, 그러면 NA. A집합의 원소의 총 개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돼요. 이거 배운 적 있었니?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배웠어서 전에? 배웠어야 돼. 네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배웠을 거야. NB. B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C, D, E, F. C집합의 원소의 총 개수는 B, C, F, G. 그래서 내가 NA 더하기 NB 더하기 NC를 했어. NC. 이렇게 다 더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더하면 A 더하기 E 더하기 G 더하기 2배에 2개씩 나오는 애들. B 더하기 D 더하기 F 더하기 3C 이렇게 돼요. 원소의 개수 다 더하면 당연합니다, 이거. 왜? B, D, F는 봐봐. B 2개, D 2개, F 2개. 왜? 중복해서 세워질 거 아니야, 교집합은. C는 왜 3이야? NA 더하기 NB 더하기 NC 할 때 C가 3군데 전부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됐죠? 그래서 개수들이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보자. 자, 역시나 자, 여기서 봅시다. NA 더하기 NB 더하기 NC에서 만약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BDF는 한 번씩 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교집합 한 번 뺐어. 그럼 문제는 뭐냐면 얘가 뭐예요? B 더하기 C야. D 더하기 아닌데. D 더하기 C야. C 더하기 F야. B 더하기 C야. 뺄 때 계속 C 뺐어. C 뺐어. C 뺐어. 그럼 C 없는 맛있는 과일이 되겠죠. C가 안 세워진 거야. 그래서 C를 다시 한번 세워준 거죠. 됐죠? C를 다시 한번 세워준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셋의 교집합 다시 한번 더 해준다. 공식인데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림 그려서 푸세요. 지금까지 했던 대로 그림 그려서 푸세요. 10입니다. 21입니다. 7입니다. 원소가 결정이 되면 그곳에 원소의 개수를 써주시오. 자, A와 B는 10개, 21개인데 합집합이 27개래. 그러니까 합집합이 27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교집합은 몇 개라는 뜻이에요? 둘이 더니까 31이잖아. 교집합 4란 뜻이죠? 그쵸? 교집합 4란 뜻이에요. 다시 A와 C의 합집합이 15래. 근데 NA 더하기 NC는 17인데 그래서 얼마? 교집합 2개란 얘기죠. 중복해서 세워진 게 2개라는 뜻이죠. 자, 요거 보시고요. B교 C는 공집합이야. B교 C가 공집합이야. 어디가 공집합인지 눈으로 봐. 그럼 교태야. 여기는 몇 개? 왜? 야, A 교집합 B가 지금 몇 개라고 그랬어 아까? A 교집합 B가 4개라고 그랬지. 그럼 여기 몇 개? 0개죠? 아까 맞췄어. 야, B교 C가 공집합이잖아. 그러면 B랑 C랑 교집합은 아무것도 없어야지. 맞아. 맞게 얘기했어 아까. 자, 그럼 여기가 몇 개예요? 그렇지. 여기요. 2개. 2, 4. 4. 21이지? 여기가 4개야. 17개. 7개인데 2개. 여기 5개. 그러니까 원소 개수가 다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다 써내려갈 수 있죠. 근데 안 써지는 애들도 있어. 지금부터 964번을 푸시오. 964번을 풀어보시오. 봅시다. 이렇게 푸는 거야. 문제 보세요. 어느 학교에서는 지진 문제와 관련하여 영상, 표어, 포스터, 부문에 홍보대회를 개최하였다. 지진 홍보대회에 참가한 60명의 학생 중에서 전체 60명이죠. 전체 60명이에요. 다음 영상 23명, 표어 29명, 포스터 28명, 모든 부문에 참가한 학생이 4명. 4명. 두 가지 부문에만 참가한 학생 수를 구하시오. 여기다 숫자 써내려가는 방식으로는 이거 못 구합니다. 못 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립하는 방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NA 23명, NB 29명, NC 28명. 그래서 싹 다 더하면 얘가 얼마냐? 2. 그럼 얼마야? 80이니? 그렇죠? 80이에요. 얘가 80이야. 얘가 80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저거 땡 NU를 볼 거야. NU는 A, E, G, B, D, F 더하기 C거든. 얘가 60명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변 뺍니다. 빼면 B, D, F 더하기 2C가 돼요. 20이죠?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두 부문에만 참가한 학생 수. 두 부분에만 3개는 안 돼요. 그래서 BDF 여기 요거 구하라는 얘기죠. 요거 학생 수 구하라는 얘기죠. 자, C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4라고 했기 때문에 8 빼니까 B, D,
F 12명. 그런데 이렇게 되면 뭐도 구할 수 있느냐? 한 부문에만 참가한 학생 수는 몇 명? 구할 수 있죠. 왜? 12, 4 합치면 16. 그러면 A, 즉 E, G 한 부문에만 참가한 학생 수는 44명. 그래서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아, H 없습니다. H 없어요, 지금. H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참가한 학생이 60명이니까 참가 안 한 학생이 없으니까. H를 내가 빼고 얘기를 했죠. H는 0이었어요. 그러면 잠깐만. 아, 왜 그거 없어? 한 부문에만 참가한 그런 거. 있는데 어디에? 아씨, 안 보인다. 없. 아니, 한 부문. 됐어요. 이제 명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따 2교시에 들어갈게. 명제 들어가야 돼. 이따 2교시 들어갈 테니까 지금 오답이랑 집합 부분을 좀 풀어보세요. 교재 안 된 부분이 있는 학생들은 교재를 얼른 채우시오. 몰라서 못 채운 걸 수도 있으니까, 어려워서 못 채운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갖고 나와서 교재를 좀 완벽하게 만드세요. 너 풀이를 걷다 적으라 그랬다. 근데 선생님, 여기다가는 좁아서 못 채워요. 그러면 글씨를 작게 쓰는 거야. 그게 맞는 거야. 거기다 풀이 다 적어. 거기다가 적어. 그거 노트를 왜 줬는데? 명제 들어갑시다. 명제란 무엇인가? 명제는 참 또는 거짓을 말할 수 있으면 명제입니다. 때에 따라 참과 거짓이 바뀌면 그건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말들은 뭔 말인지 모르는데, 자, 선생님은 키가 2m다. 어때? 거짓이라고 지금 네가 말했지? 그러면 이건 명제야. 그냥 명제는 그런 거야. 명제는 네가 참이다 거짓이다 말할 수 있으면 돼. 그러면 그게 명제야. 선생님은 키가 1m를 넘는다. 참이야. 그러니까 참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이건 명제야. 그러니까 명제라고 하는 건 그런 거야. 뭐 말로는 그렇게 해요. 항상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는 문장 혹은 식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문장으로 돼 있을 수도 있고요. 식으로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x 플러스 1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항등식입니다. 항등식.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야.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1을 넣어도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는 x에다 1을 넣어도 성립해요. 2 넣어도 성립해. 3 넣어도 성립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얘는 항상 참이야. 항상 참이야. 참이라고 말했네? 그래서 얘는 식으로 이루어진 명제가 되는 거야. 얘는 명제야, 명제.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얘도 명제야. 왜? 항상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참인지 거짓인지 명제는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명제라는 거야.
다시. 그래. 얘는 방정식이야. 방정식은 해를 갖습니다. 얘는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0 돼요. 다른 숫자 집어넣으면 0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때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어. 얘는 조건이라고 불러요. 조건. 그러면 조건이라는 애들은 이렇게 방정식은 조건이에요. 조건이라는 애들은 무엇을 갖냐면 해를 갖는데 그 해를 집합적으로 이렇게 갖다 쓰면 돼. 그리고 얘를 우린 뭐라 부르냐면 지금부터 해집합 또는 진리집합이라고 불러. 자, 정리해 줄게. 정리하면 이런 얘기야. 우리가 비교해서 봐야 되는 건 조건이라는 것과 명제라는 것을 비교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조건은 때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달라집니다. 때에 따라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얘는 항상 참이거나 또는 거짓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참일 수도 있고 항상 거짓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한 식 또는 문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건에는 뭐가 있냐면 너희들이 푸는 그러한 방정식이 해당이 되고요. 부등식도 해당이 돼요. 그럼 명제에는 식에서는 뭐가 있냐? 항등식이 있고요. 절대 부등식이 있어요. 자, 이런 거 절대 부등식입니다. 다음 단원에서 배우게 될 내용이긴 한데 절대 부등식이야. 절대 부등식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이런 애는 명제라고 불러. 식으로는 그렇고요. 문장은 방금 얘기했죠. 자, 선생님은 존나 잘생겼다. 그래, 야. 호겸이 고개를 이렇게 어? 자, 너희들이 나를 밝을 때만 봐서 그래. 내가 아직 부어있는 상태거든. 이게 쫙 빠지면서 12시가 넘어가면 잘생겼거든. 근데 네가 그걸 볼 기회가 없어서 그래. 보고 싶으면 밤 12시 이후까지 학원에 남아있으면 돼. 그렇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볼 기회가 없는 거야. 때에 따라 잘생기기도 하고 못생기기도 합니다.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요. 진리 집합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참이 되게끔 하는 해 집합이 존재하게 돼요. 얘도 물론 진리 집합이 있기는 합니다. 얘는 진리 집합이 뭐가 되는 거냐? 모든 실수가 됩니다. 또는 공집합. 성립하지 않으니까 아예. 그래서 공집합이 돼요.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조건과 명제예요. 그럼 조건과 명제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조건과 명제를 구분하는 건 그냥 그런 거야. 네가 참이라고 말할 수 있냐 없냐?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냐 없냐? 그냥 그렇게 봐도 돼. x는 1이면 얘는 이것이다. 자, 참고로 얘는요. 방정식이에요. x에 1 들어가면 등호 성립해요. 얘는요. 조건이에요. 방정식이거든요. 그런데 자, 요거 참고로 x에다 1 들어가면 성립하죠. 됐죠? x에 1 들어가면 등식 성립해요. 근데 되게 웃긴 건 이렇게 방정식과 방정식, 즉 조건과 조건을 이면이라는 단어로 연결해서 만든 얘는 명제라는 아이야. 나중에 유형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야. 조건과 조건을 연결해서 만든 방정식인 거야. 근데 그걸 모르더라도 보자. 얘는 x는 1이면 얘는 3이다. 참이죠. 참이잖아. 성립하잖아. 참이잖아. 방금 네가 참이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얘는 명제야, 그냥. 얘는 명제예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얘는요. 조건입니다. 그냥 부등식을 풀 수가 있잖아요. 그쵸? 해를 찾아줄 수 있죠. 그 해에서는 참이지만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x가 누구냐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얘는 조건입니다. 얘는 짝수이다. 맞아? 틀려. 거짓이야?
2분의 1 들어가면은 짝수 맞잖아. x에.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조건이에요. 정답은 1번이고요. 얘는요? 아, 뭐야? 아, 조건이라고. 바르게 구별한 것은. 이거 틀린 거죠. 명제라고 그랬으니까. 명제인데 조건이라고 해서 틀렸죠? 얘 뭐예요? 조건. 맞죠? 정답 2번이에요. 조건이죠. 왜? 때에 따라서 바뀌니까. 얘는 뭐예요? 명제예요. 항등식이잖아요. 항등식이잖아. 그러니까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들은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은 명제예요. x는 16의 약수이다. x에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조건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이렇게 조건과 명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 이게 6문제 푸는데 니네 한 2분 걸리냐, 이거? 자, 진리집합은 뭐다? 해집합을 찾는 것이다. 997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진리집합은 해집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조건이나 명제는 스몰, 소문자로 이렇게 너 앞 기둥 뒤에 앉지 마, 다음부터. 자, 이렇게 소문자로 표기를 해요. 그럼 진리집합은 집합이거든? 우리가 약속이 있어. 집합은 대문자로 표현하자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얘에 대한 진리집합을 라지 P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얘 보세요. 전체 집합이 12하의 자연수야? 그러면 조건을 만족시키, 이거 조건이라고 부등식이니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해집합, 진리집합, 라지 P는 5, 6, 7, 8이죠. 그러면 P의 여집합은? 맞죠? 9 빠졌구나. 그래서 틀렸죠. 자, 방정식입니다. 얘에 대한 진리집합의 원소는 마이너스 1 또는 3인데 전체 집합 12하의 자연수. 그래서 3밖에 없어요. 뭐야? 틀렸죠. x는 소수이다. 2, 3, 5, 7. 2, 3, 5, 7, 9. 탈락. 9는 소수가 아니거든요. 3의 배수 3, 6, 9. 그러면 그것에 대한 여집합. 맞죠? 여집합이니까 맞아요. 3, 6, 9 뺀 거. 정답은 4번. 12의 약수. 뭐야.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다음. 부정이 뭔지는 아시죠? 부정은요. 아니다. 맞아요. 아니다가 맞아요. 아니다라는 게 맞기는 한데 문장으로 얘기하자면 아니다가 맞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말해선 아니다와는 달라요. 여집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다시 얘기하자면 자, 규태는 남자이다. 얘 부정은 남자가 아니다. 맞아. 맞기는 하지만 정확한 개념은 그게 아니란 얘기야. 무슨 얘기야? 규태는 여자이다. 이게 부정의 문장이 되는 거야.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명제죠? 왜? 규태는 남자이다. 참이잖아. 그러니까 명제야. 지금 내가 한 건 뭐야? 명제의 부정을 얘기한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부정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not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이렇게 not p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있었어. 명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p 명제. 규태는 남자이다. not p. 뭐예요? 규태는 남자가 아니다. 맞아요. 그렇게 써도 돼요. 되긴 하지만 정확한 것은 규태는 여자이다. 이게 not이라고 읽고 not p. 규태는 여자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게 부정입니다. 그런데 조건에서의 부정은 마찬가지예요. 조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를 들어서 조건 P가 있다 치자. 키가 160 이하인 학생들이라고 치자. 그럼 이건 조건이죠. 왜?
여기 있는 문장을 만족시키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야. 누군지 말은 하지 않을게. 그렇긴 하지만. 자, 그러면 만족시키는 애들이 있어. 그럼 나피는 뭐겠어요? 키가 160 이하가 아닌 학생들이죠. 아니다가 맞아요. 나피니까. 하지만 정확하게 말해서 키가 160 초과인 학생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집합의 개념이 더 정확하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문장 또는 식을 우리가 부정해주는 표입니다. 이고 그리고는 또는으로 바꿉니다. 같다는 같지 않다로 바꾸고요. 미만은 이상. 이거 다 표 한번 지금 빠르게 싹 보세요. 싹 보세요. 뭐라 그랬다, 규태야? 그래서 계속 나아가자. 자, A 곱하기 B는 0이 아니다. 조건입니다. A 곱하기 B가 0이 아닌 거. 1, 1. 있잖아. 1, 1. 근데 0, 1.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A, B에다 무엇을 대입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다. 바뀐다. 그래서 얘는 조건이다. 자, 얘 부정으로 오는 것은 자, 그러면 A 곱하기 B는 0이 아니다는 P, 얘네들 필요 충분 알고 있고 다 아니까 그냥 그렇게 할게. 필요 충분으로 같은 게 뭐냐면요. A는 0이 아니고 그리고 B도 0이 아니다거든. 얘랑 같은 거야. 그럼 얘를 우리가 부정으로 표현을 해보자고. 부정해보자고. 그럼 내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A가 0 또는 B가 0인 거야. 이게 얘에 대한 부정이에요. 근데 A가 0 또는 B가 0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얘는 무슨 뜻이냐면 A가 0 그리고 B는 0이 아닌 상황. A가 0이 아니고 B가 0인 케이스. A도 0이고 그리고 B도 0인 케이스. 요거 세 가지가 됩니다. 이게 둘 다 0이 아닌 것의 여집합. 알겠니? 케이스가 그러한 거야. 자, 다시 얘기할게. 둘 다 0이 아니다. 의 부정은 뭐야?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0이란 뜻이야.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0이란 뜻이야. 자, 그래서 부정 보자. 탈락. 탈락. 적어도 하나는 0이다. 정답 3번. 왜 정답이 3번이 돼요? 1002번을 보도록 하자. 전체 집합이 12의 양의 약수래요. 조건제시법으로 집합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생각, 사고를 수학적으로 해야 돼. 그러면은 1, 2, 3, 4, 6, 12 원소 나열법으로 바꾸고요. 조건 P가 얘래. 인수분해 하도록 합시다. 조립제법으로 방정식의 해를 찾으면 그게 바로 진리집합 라지 P가 되는 거지.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 합시다. 1 집어넣으면 0 나오네요. 그래서 방정식의 해 x는 1 또는 2 또는 4예요. 그러니까 1, 2, 4예요. 됐지? 이게 뭐야? 라지 P의 원소들이야. 라지 P. 조건 P를 참이 되게끔 하는 해 집합, 진리 집합이
너 진리집합의 원소가 지금 뭐 있어? 뭐야? 안 듣지, 씨. 뭐냐고. 1, 2, 4야. 똑바로 들어. 그럼 나피 뭐예요? 1, 2, 4가 아닌 거. 3, 6, 12. 그래서 낫피 뭐예요? 낫피의 진리집합 어떻게 표현해요? 피의 여집합이야. 3, 6, 12가 있는 거죠. 정답 21,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요. 조건과 조건을 연결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명제를 만들 거야. 조건과 조건을 연결해서 명제를 만드는 거야. 앞에 봐. 설명해 준다. 차근차근 원리대로 설명해 준다. 명제 여기 부분은 내 설명을 똑바로 들으면 다 이해가 갈 수밖에 없게끔 내가 설명을 다 해주거든. 안 들으면 방법 없어. 자, x는 1이면 니네들 이거 감각적으로 그냥 참인 것 같으니까 참, 거짓인 것 같으니까 거짓. 그렇게 하면 앞으로 안 돼. 그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얘를 수학적인 사고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x는 1이면 x제곱은 1이다. 규태, 참이야 거짓이야. 절대값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x세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자, 항상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참거짓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방정식이 나와 있고 방정식이 나와 있으니까 얘네들은 각각 무엇을 갖냐면 진리집합을 갖습니다. 그러면 나와 있는 이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조건명제라고 부를게요. 조건을 가지고 명제를 만들어내서 우리는 얘를 조건명제라고 부를게. 그래서 조건명제가 나와 있는데 조건과 조건을 가지고 명제가 되는 것을 만들어낸 거야. 앞에 있는 조건을 P조건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조건을 Q조건이라고 하면 주어진 명제가 우리는 수식으로 이렇게 쓴다. P이면 Q이다라고 화살표로 연결해서 표현을 합니다. 표현이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외우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판단하는 방법은 앞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과 뒤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의 확인을 했을 때 포함 관계가 이렇게 성립하면 그것은 참인명제가 돼요. 그래서 참이야. 이렇게 논리적으로 확인을 해야 돼. 자, 다시 얘에 대한 진리집합 마이너스 1과 1이에요. 얘에 대한 진리집합 마이너스 1과 1이에요. 어때요? 성립합니다. 따라서 참입니다. 앞에 있는 방정식은요. 요거 참고로 실근은 하나밖에 안 갔습니다. 허근도 같기는 해요. 허근 2개 갔는데요. 그거는 냅두고 얘는 실근 1이 있습니다. 얘를 만족시키는 실근 1이 있습니다. 포함관계가 성립해요. 그래서 참인명제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건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을 해보려면 뭘 봐야 된다고? 진리집합 간의 포함관계가 성립하나 안 하나를 확인을 해야 돼요. 자, 다시 이번에는 x제곱은 1이면 지안 x는 1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에요. 왜? 앞에 것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이 뒤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인 명제라고 부르는 거야. 때에 따라 참거짓이 바뀌지 않아. 선생님, x에다 1 넣으면 참인데 마이너스 1 넣으면 거짓인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얘 전체 문장이 갖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얘가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얘는 거짓인 명제라고 불러. 그러면 거짓인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래? 규태. 누구 때문에 지금 얘가 거짓이야? 그래, 마이너스 1 때문에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요. 이런 것 같이 P 차집합 Q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1.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발레라고 부릅니다. 생각과 사고를 그렇게 해야 돼. 야, 얘가 왜 거짓이야? 찾아봐. 그러면은 뭘 해야 돼? 진리집합 보고 진리집합 봐서 빼보는 거야.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고를 해야 돼. 자, 1009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전체 집합 U에서 U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라지 P, 라지 Q라고 하자. 그랬을 때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다음 중 항상 오는 것을 그러면 참이라고 했으니까 어때야 되는 거야?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성립할 때 그럼 P 합 Q는 P는 Q겠죠. 교집합은 P겠죠. 이거 뭐예요? 이거죠. 탈락. 이거 뭐예요? P 합 Q의 여집합이지. 이게 왜 공집합이야? 뭐 됐고 다음. 자, 지금 어때요? P가 Q의 부분집합이죠. P의 여집합과 Q를 합치면 전체가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1012번. 전체 집합 U는 X바 X는 6 이하의 자연수래. 1부터 6까지야. 이것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 각각 라지 P, 라지 Q라고 하자. 조건 P는 6의 약수. 1, 2, 3, 6. 자, 이때 Q이면 not P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집합 Q의 개수를 구하시오. 어떻게 돼야 돼? Q가 얘 뭐야?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 Q를 찾으래. 그럼 P의 여집합에는 4, 5, 두 개밖에 없죠? 됐죠? 그러니까 Q는 어때야 돼?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어야 되죠. 몇 개? 4개가 되는 거죠. 얘 부분집합 4개니까. 그래서 정답 집합 Q의 개수는 4가지가 됩니다. 이해를 잘 해야 된다. 여기가 내가 지금 문제 수는 많은데 이거 되게 금방 푸는 것들이야, 니네들. 알았어. 유형 8까지만 나갈게. 왜? 야, 지금부터 너네들 1시간 동안 문제 풀다 가면 되잖아. 질문하면서. 1시간이면 많이 푸는데 뭐. 봅시다. 1015번이에요.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잘 이해해봐. 자, 집합유에 대하여 세 조건, 어떤 조건이 있대? P 조건, Q 조건, R 조건이 있대. 그럼 얘네들은 집합이 있겠죠. 진리집합이. 그래서 라지 P, 라지 Q, 라지 R이라고 하지. 진리집합들을. 세 집합 라지 P, 라지 Q, 라지 R이 포함관계가 그림과 같을 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참인 것을 찾으래. 자, P이면 Q이다. 그럼 어때야 돼? 진리집합 라지 P가 라지 Q의 부분집합. 그러니까 화살표를 앞으로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화살표는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거야. 들어가는 거야. 화살표는 들어가는 방향이야. P가 Q에 들어간대. 맞아?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야. 그래서 집합적으로 봤을 때 P가 Q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어떤 조건인지는 모르겠지만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명제는 참인 명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니은 보자. Q가 아래 들어간대. Q가 아래 들어가니? 아니요.
그러니까 Q이면 R이다라는 명제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이고랑 또는은 뭔지 잠깐만 봐봐. 야, 내가 P 조건이 있었어. 예를 들어서 P 조건 수의학원 학생 Q 조건이 있었어. 남자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내가 지금 문장을 얘기를 해볼게. 수의학원 학생이면서 수의학원 학생 그리고 남자인 사람은 규태 맞지? 다음 리하 아니지? 아니지? 그치? 아니지? 지한이도 아니지? 이런 거야. 조건과 조건이 이고 그리고로 연결이 되면 교집합이야. 둘 다 만족시켜야 된다는 얘기야. 이고 그리고라고 하는 것은 조건과 조건을 이고 그리고로 연결하는 거라서 교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수의학원 그리고 남학생 이어야 진리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야. 진리집합이 원소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자 나는 P이고 Q이다의 원소가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수의학원 학생이 아니니까요.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남자밖에 만족을 안 시키니까 진리집합이 원소가 되지 않아요. 다시. 그러면 P 또는 Q라고 합시다. 또는으로 연결이 되면 뭘까? 다시 얘기할게. 수의학원 또는 남학생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치자. 그러면은 수의학원 또는 남학생이다. 자, 그럼 리하는 이것을 만족시키는 해에 해당이 돼, 안 돼? 말 그대로 생각하면 돼요. 수의학원 학생 또는 남학생이다. 남학생은 아니지만 수의학원 학생은 맞잖아. 그러니까 또는에 해당이 돼요. 결론. 또는으로 두 조건이 연결이 되면 얘의 진리집합과 얘의 진리집합의 합집합이 됩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만족시켜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 친구 중에서 우리 학원 안 다니는 학생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럼 그래도 진리집합이 돼요. 남학생이면. 왜? 수의학원 학생 또는 남학생이다에 해당이 되니까요. 됐니? 이해 가냐 너? 지한이 이해 가냐? 자 봐. P이고 R이다는 집합으로 보자면 P, 교, R이야. Q. 자, P와 R의 교집합은 Q의 부분집합이 되고 있죠. 이렇게 집합적으로 바꿔서 봐야 됩니다. 자, 다시 Q가 뭐에 들어간대? P 합 R에 Q가 부분집합. 맞아, 틀려? 안 되죠? 따라서 탈락.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 됩니다. 16번 지금 빨리 풀어봐.
뭐야 이거? 답 몇 번이야? 답 몇 번? 야, 너희 것도 내 거랑 똑같이 나와 있니, 이렇게? 그치, 다르지? 그치? 답이 없어서. 내가 지금 보기를 봤는데 답이 없길래. 너희랑 내 거랑 달라요. 내 거는 오타입니다. 자, 얘가 정답이죠. 얘가 정답이에요. 봐. 나달. 나달. 얘가 나달이야. 얘의 집합이 나달이죠. 뭐예요? not Q죠. 자, Q의 여집합 봅시다. Q의 여집합 노란색으로 표현할게요. Q의 여집합이 더 원소가 많죠. 그러니까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참입니다. 집합의 포함 관계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P면 Q에다가 거짓이에요. P가 Q에 포함되니 안 되니? 포함이 안 되니까 거짓이야. 그러면 내가 지안 발레는 어디 있어? P면 Q에다가 거짓이거든? 왜? P가 Q에 안 들어가니까. 발레 어디 있어? P가 Q에 들어가 안 들어가? 너 눈에? 누구 때문에 안 들어간다고 말할래? 그래서 148이 발레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P이면 Q에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모든 원소, 바로 발레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모든 원소들의 합 1, 4, 8의 합 끝. 이게 발레예요. 반대. 근데 이거 왜 반이 발로 바뀌지? 읽을 때? 이거 국어 시간에 배우지 않니? 국외음아니 이거? 국어 100점 없군요. 그러면 됐다. 뭐 국외음아, 두법칙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그 물어본 거야 몰라서. 반대, 발레라고 있잖아. 자, 느낌적으로 찾지 말라고. 느낌적으로 찾지 말라고. 논리적으로 찾으라고. 자, 1025번 봅시다. 참거짓을 확인을 할 때 그냥 니네들이 읽어보고선 읽고 또 읽어서 잠깐만 이거는 참 같아. 참. 이런 게 아니라니까? 자연스럽고 부자연스럽다를 가지고선 참거짓을 논하지 말고요. 진리집합들 간의 포함 관계로 봅니다. 자, 평행사변형이면 말은 뭐이다? 맞아요? 틀려요. 참이야? 거짓이야? 진실 혹은 거짓? 승재. 그래.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쵸? 마름모가 오히려 평행사변형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름모이면 평행사변형이다. 이건 참이에요. 진리집합. x는 2. 진리집합. 마이너스 3이랑 2. 포함 관계가 성립하죠? 참입니다. 정답은 2번. 소수이면 n제곱은 홀수이다. 발레 누구죠? 2가 있습니다. 소수지만 제곱해도 홀수가 아닙니다. 실수 A, B에 대해요. A제곱은 B제곱이면 자 잠깐만 여기를 보자. 얘가 왜 거짓일까? 네, 우리가 앞으로도 많이 할 건데요. 이거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얘 조건에 해당하는 해집합을 쓰자면 진리집합의 원소를 쓰자면 겁나 많아요.
1, 1, 2, 2, 3, 3, 4, 4 겁나 많아요. 그러니까 다 쓸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케이스만 갖다 씁니다. A랑 B랑 실제로 같으면 A제곱은 B제곱이고요. 두 번째, A랑 마이너스 B랑 같으면 그러면 A제곱은 B제곱이 성립해요. 자, 따라서 케이스로 갖다 써준다. 근데 A는 B다.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성립하죠. 그래서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얜 거짓. 그러니까 케이스를 가지고 써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수 x, y에 대하여 x 곱하기 y가 0이면 이거 아까 했던 거죠. 자, x 곱하기 y가 0이래. 그럼 무슨 뜻이야?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란 뜻이야.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래. 이거 뭐야? 둘 다 0이란 뜻이야. 포함 관계가 이렇게 성립해. 따라서 거짓이야. 유형 8까지 나간다고 그랬나? 기억이 안 나면 더 나가고. 178페이지까지 과제예요. 자, 지금 빨리 풀면서 질문해 보시는데요. 수업 시간에 얘기하잖아. 그 올려주는 게 혹시 의문이? 전에 선생님들은 어디다가 과제 올려주셨어? 아, 단톡방 만들어서 거기다 과제 올려주고 하셨어? 근데 안 올려도 되지 않냐?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아니 뭐 수업 시간 다 얘기하잖아. 써줄게.